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수요일 마감방송 5%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달리 코스피가 더 오르고, 자,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물론 이번 주가 APEC에 가장 중요하게 수목금이 다 몰려 있는데, 어제 미국에도 그렇고, APEC 관련도 그렇고, 호재들이 뭐 계속 나오면서 수급들이 많이 쏠려갔던 그런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큰 흐름상 좋아요. 좋은데, 11월달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쏠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시장 뉘앙스 봐주시면서 사이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AI 성장은 계속된다.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버블링이다, 안 좋은 위협도 있었는데 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간만에 시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AI 버블은 없다. 지금 블랙의 로빈이 난리가 났다. 매출액 딱 찍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 닿았습니다. 신고가 찍어가면서 크게 올랐고, 특히나 이제 붐메이커 샘 알트만에는 오픈 AI MS하고 사이 좀 안 좋으니 그러다가 어제 호재 협력을 서로 발표하면서 다시 흐름들 만들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다니면서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을 잘 하셨는데, 자, 대중 관세를 이제 10% 내려준다는 얘기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두도 수입하고 미중에 대한 흐름이 더 좋아진 게 있었죠. 자, 내일 새벽에는 FMC 파월이 등판합니다. 또 이제 막 비판을 하죠. 파월 너무 늦어. 빨리 금리 안 내리면 너 두 달 안에 퇴임할 수도 있어. 트럼프가 다니면서 계속 약간 분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저는 4천부터는 조금은 경계한다. 주폰 외국인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팔긴 했어요. 근데 호재들이 나올 때마다 쏠려서 수급 가다 보니까 AI 관련, APEC 관련 호재들로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빅머니를 제시하는 빅스윙 기준을 말씀드리고 이러저런 자산도 얘기 드리지만 이 사이클 공부를 하면서 시장 뉘앙스를 같이 얘기 드립니다. 분명히 상방은 좋아요. 상방은 좋은데 11월 준비장과 시장의 쏠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막 흥분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렸던 좀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또 이슈들이 많은데 한번 정리를 한번 같이 잘 해보시죠. 자, 중요한 매크로는 괜찮습니다. 달러 98.5, 10년물 3.98. 유가는 또 살짝 빠졌죠. 오펙이 정산한다는 얘기 있으면서 60불. 자, 빅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어쨌든 파생과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보는 두 개예요. 투자되는 그 자산인데 어제 올랐단 말이에요. 장도 정말 좋고 버블링 되는 과정에 있는데 정말 얘기한 대로 다 좋고 실적들이나 그런 게 나올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어제도 그 변동성 빅스는 올라가면서 시장에 그래도 조금의 경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나오는 것들 보시면 우리나라 국장, 미장은 큰 흐름상 여전히 버블링을 즐겨야 되지, 말씀드렸던 계속 안 좋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오히려 큰 흐름상 2026년까지 가는 그런 흐름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뭐 제가 순환매 얘기 드리지만 이런 흐름들이 또 많이 보태주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는 11월 달 준비하는 과정에서 S&P 7000, 우리나라 4000 넘어서는 막 들어간다는 것보다 살짝 금분을 하면서 균형 투자, 급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보다는 여전히 대형주 집중이 맞아요. 자, 어제 무슨 얘기 나왔냐면 엔비디아 그동안 사실 살짝 쉬었잖아요. 약간 등락이 있었지만 어제 보시면 시원하게 이렇게 신고가를 제대로 냈습니다. 이게 시총이 4.9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 살짝 넘는데 우리나라 전체 규모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엔비디아 시총입니다. 결국은 이 엔비디아 젠슨왕과 오픈의 샘 알트만이 가장 이번 AI 버블 사이클의 핵심인 거죠. 어떤 얘기냐면 젠슨왕이 그랬습니다. 어제 GTC 행사에서 AI는 버블이 아닙니다. 수익도 합쳐지고 있어요. 내년까지 2026년까지 블랙웰과 로빈에서 누적 매출이 5천억 불 나올 거예요. 내년에 다 지금 그냥 앵꼬됐기 때문에 5천억 불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엔비디아 전체 매출이 60억 불이에요. 올해는 1,300억 불입니다. 물론 5분기다 보고 얘들은 회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동안 계속 팔았던 수년간 호프 매출이 1,000억 불에 비하면 차세대 플랫폼 칩이죠. 블랙웰과 로빈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센보다 20% 30% 더 높다 하더라고요. 어제 7% 급등을 했고, 자, 제가 보는 면은 올해 상반기부터 이 마진율, OP 마진율 꺾였다 했잖아. 더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확장이 되고 비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걸 더 비싸게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지금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 회복 기대까지 하면서 시장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한국 에이펙에 지금 옵니다. 오시는데 한국에도 더 좋은 소식 될 것 같게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관련이야.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좋은 소식 조만간 보내줄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붐을 만들고 있고요. 또 서치모 올라가요. 서치모 올라가는데 노키아도 AI 네트워크스를 1조 원입니다. 15% 1조 원인데 1.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AI 네트워크 세법한다니까 22%나 노키아 급등했죠. 또 양자 관련도 자기들이 만든다니까 또 양자 테마는 또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다시 엔비디아가 신고가 내면서 이번 AI 성장 사이클의 최대 대표 지표주죠. 한번 확고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되는지는 11월 말입니다. 실적 발표 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샘 알트만이 글로벌 다니면서 빅테크들 전부 다 합종연행하고 있는데 MS랑 살짝 멀어졌다 어제 다시 한번 아주 큰 협업을 발표했어요. 원래 그 엔비디아 오픈 AI는 비영리 부분이 영리 부분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MS가 27% 영리 부분을 지분 확보를 하면서 아주르 있죠. MS 아주르 서비스를 2,500불이나 오픈 AI가 구매하겠다 했습니다. 아주 대규모 구매를 약속을 하고 MS에서 약간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MS는 이 독점권을 살짝 놓아줬습니다. 그렇게 둘이 협업을 했다는 얘기 나오고, 자, 이건 뭐냐면 물론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오셨죠. 에이펙에서 우리나라 투자도 5년 동안 90억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AI에 대해서 괜찮네, 버블되네, 성장 계속되네라는 걸 확인해 줬던 부분에, 자, 제가 보는 면은 그렇습니다. 메인은 당연히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물론 딴 것도 제가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 TSMC, 빅테크는 반도체 다 보고 있지만 이 엔비디아와 오픈 AI, 샘 알트만과 젠슨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만 제시하면 큰 추세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봐주시고, 근데 분명히 지금 되게 스마트해요. 예전하고 다르게 뭐 돈도 많이 벌고 있지만 글로벌 다 다니면서 자기 빅테크별로 해서 우리는 삼전, 하이닉스까지 해서 글로벌로 공동체를 다 묶어 놓는 거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가 되고 쟤가 되고 다 돌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AI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얘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비판되는 분들이나 의심 있는 논조를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까지 성장이 필요한 트럼프까지 성장 버블링을 만들고 있잖아요. 스타게이트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 이 AI 버블링은 사이클도 크지만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하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 11월도 봐야 되고 내년 되면 저는 분명히 조심하는 버블 정도와 대중 유입 과정을 계속 과정 관리하겠습니다. 자, 빅스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다 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11개 섹터 중에서 3개 정도로 집중되면서 미장도 많이 차별화되어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S&P 7천에서 막 날아간다기보다는 코스피 4천에서 막 날아간다기보다는 조금 급하지 않게 수급과 흐름들을 보는 게 있다. 자, 거기에다 트럼프가 다니면서 지금은 되게 붐메이커 됐죠. 뭐 자기 있는 데서 좋은 소리 만들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에이펙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펜타를 20% 때리고 있는 관세에 있습니다. 10% 낮춰줄게. 자, 구체적으로 낮춰준다니까 중국이 야, 그럼 미국 대두 수입받게 하면서 선적을 하고 있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기대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물론 스몰리기는 하죠. 스몰리기는 한데 저는 내년에 빅딜가에 보면서 이것도 흐름들이 괜찮다. 오늘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10월달 파월이 등판하죠. 아까 또 트럼프가 또 한 구살이 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I 때문에 고용이 줄은 게 있어요. 또 고용이 급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3만 명이 아니라 살짝 줄여서 1.5만 명 해고할게. UPS 있죠. 택배하는데 4.8만 명 해고한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비용 줄였다고. MS 메타에서도 계속 수천 명 해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용을 어떻게 파월은 볼 거냐 확인하시면서 수급 쪽 유동성 측면에서는 정말 QT 종료 이번 달 되냐? 지금 전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말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QT 종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쨌든 유동성, AI 버블링, 경기지수, 파월까지 다 보면서 트럼프까지 보면서 흐름도 짚어가시고, 자, 제가 사이클 측면에서 금 가격으로 너무 좋다 하니까 4,300불대에서 쏠렸다 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 금이 그러고 나서 훅 한 방 맞았잖아요. 빅머니 나오고 난 다음에 4,000이 깨져서 3,980불까지 훅 떨어졌어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사이클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어디로 돈이 갈래?
아직 비트코인 안 왔어요. 비트코인 11만 2천 불에 등락이 있는데 지금은 정시로 가 있겠지. 정시로 돌고 있다 봅니다. 자, 유럽은 고만고만하고요. 어제 미일 정상회담을 봤는데 뭐 다카이치가 일본인을 위해서 최우선을 말했지만 딱 리틀 아베예요. 리틀 아베처럼 지극정성으로 트럼프 붙어가지고 최대한 잘해주시고 또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니케이가 오늘 또 올라가서 51,200불 또 신고가 잘 치고 있죠. 자, 중국도 그렇겠죠. 중국 상해도 미중 정상회담 기대 때문에 4,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제가 10년 포인트 말씀드렸고 죽다가 살았다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2015년 딱 10년 전입니다. 그 후황통 됐을 때 그때 상해 종합이 5,000포인트 갔거든. 이미 신고가 내면서 4,000포인트 가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 이머징 중화권도 좋은 흐름이에요. 자, 대만은 AI 버블링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TSMC 2.3% 올라가면서 오늘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넘어오는데 어쨌든 큰 흐름은 잡으시지만 그 안에서 들어가는 수급, 쏠림 이런 거 11월달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 자, 주봉이에요. 일봉도 봐야 되겠지만 주봉인데 이게 오늘도 물론 이슈별로 딱딱 가고 반도체 AI 좋은데 알겠는데 계속 가지는 못해요. 이 사이클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물론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고 하지만 11월달 흐름과 이 4,000포인트에서 큰 흐름상 외국인 수급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슈들이 자꾸 나와. 호재를 자꾸 내. 그리고 글로 돈이 막 팡팡 가면서 수급들이 막 몰려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를 팔았다. 자, 오늘 하이닉스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뒤에 말씀드릴 거고 내일에 3전 실적 나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게 보면서 자, 우선주는 사더라고. 3전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배당 시인지는 몰라도 많이 샀고요. 자, 개별 소부장 중에서는 이런 것들 제가 말했던 돈 들어가 있는 것들 오늘 특히나 AI 관련해서 전력주, 원전주가 좋았습니다. AI 파생들이 올라갔던 날인데 거기에다 또 로봇 테마까지 들썩거렸겠죠. 종목 다 적어드렸고 자, 이통과 오늘 트럼프 만나는데 우리나라 핵 잠수함 없습니다. 핵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MR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급등을 했죠. 한 7, 8% 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물론 빅수급 들어가고 중간에 참고로 받고 이제 좋은 주식이지만 상승 3파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조심할 수 있는 파동을 보면서 참고로 봐주세요. 자, 2차 전지는 아까 LNF 실적도 뭐 순수익 적자로 막 나오고 하던데 실적 시정 경계하면서 어제 오늘 매물 좀 맞고 있죠. 자, 자동차 제가 이제 은퇴한 주식 얘기 드렸던데 친구 주식인데 현대차 UB가 중기 배당주지만 신고가 났어요. 삼전도 그렇고 약간 배당 시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흐름상 좀 키울 수 있는 한번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물론 바이오가 좀 약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약했고 실적 알려도 그렇긴 한데 오늘 수급 쪽으로 막 급하게 좀 가는 게 있다 보니까 수급 영향이지 큰 흐름 문제 없어요. 자, 제가 단타 할래 빅스윙 할래 이 기준 봤을 때 우리는 물론 꾸준히 했듯이 빅스윙 기준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 보면 중수 이상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단타하는 종목 같은 케이스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파트 2에서 대한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뭐 평균 수익률이 한 20-30% 나오는 것 같은데 성별 연령별 나왔던 그 조사가 있어서 재밌게 이제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엄청 팔았습니다. 1.6조 팔고 오늘도 약간 줄이긴 해도 2천억 팔았어요. 대신에 코스닥은 살짝 순매도 줄면서 오늘 순매수로 끝났고요. 오늘 약간 파생으로 컨트롤 하더라고.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산다 이거 들어간다 중간중간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수급 따라서 외국인 사면 같이 들어가고 팔면 같이 빠는 그런 흐름들을 막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약간 급한 수급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한 분명히 볼 때 이 4,000포인트에서 얘들이 더 사지 않고 술렁거리고 쉰다는 얘기는 막 따라 사거나 하는 것보다 얘들이 경계하고 있구나. 그걸 꼭 한번 기준 잡아 주시고요. 자, 9월 이후에 저는 기간 매매를 잘 말씀 안 드립니다. 연기연크게 말씀드리지만 얘들이 단기를 많이 쳐요.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 많이기 때문에 뭐 오래 하신 분 아시겠지만 얘들이 아마 그런 패턴으로 섹터 테마로 좀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급은 감안해 주시고. 자, 개인 예탁금 81조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꾸준히 커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중소형까지 급하게 들어가고 테마 이슈 나올 때마다 막 따라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큰 흐름상 종목장에서 봐주시고요. 자, 오늘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전에 환율은 제가 한미 협상에 대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이번 에이펙에 결정 안 되겠죠. 뭐 3,500불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환율을 보면서 이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걱정한 분이 계셔서 오늘 이창임 총재가 말했어요. 우리나라 GDP가 올해 초부터 0.8% 바닥 찍고 이제는 GDP가 1% 이상 내년에 좋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금융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올라서 안 빠지는 이유가 분명히 해외 투자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면이 있다고, 구조적인 게 아니라 수급 면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반도체계 될 부분은 뭐냐? 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빠졌다, 오늘 많이 올랐다, 변동성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 예상했다시피 낸드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 HBM 낸드 D램 쪽에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800억 찍었습니다. OP 마진 말씀드릴 중요하게 보는 OP 마진이 47%예요. 작년에 35에서 올해 초 40% 초반에서 꾸준히 좋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1월 달과 외국인 수급상 뭐 갖고 있는 분은 당연히 키워야 되겠지만 공격적으로 막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라, 그런 면만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들. 자,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나와요. 제가 오늘 하이닉스 보고 내일 삼전 나온 이후에도 계속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냐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00포인트에 시황 보는 그런 근원이 됩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또 삼전 실적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 바이오가 코스닥 바이오가 좀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역시 수급 좀 많이 뺏겼어요. 우리나라 수급 급하다 보니까 종목 교체되고 왔다 갔다 하는 수급 때문에 오늘 영향을 좀 받았다. 자, 물론 개별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삼바가 오늘 하이닉스도 그랬지만 삼바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삼바가 지금 120만 원 되면 신고가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부터 거래 정지야. 거래 정지는 지금 장 좋을 때 좀 안 좋잖아요. 신고가 났어요. 바이오는 크게 잡고 있는데 얘가 삼성 에피스랑 두 개 나눠집니다. 기업 분할되다 보니까 한 11월 21일까지 거래 정지라서 이게 좀 좋은 호재에 불구하고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면도 있죠. 어쨌든 우리 보는 이 알테오젠 계속 재료나 기다리시면서 좋고요. 원기옥 바이오 어제 확 오르고 또 확 빠졌잖아요. 출렁거리고 있는데 분명히 변동성 흔들어 털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 자, 오늘 그리고 지금 실적 기다리고 있는, 오늘 보니까 어디죠? HSBC에서 APR 목표가를 37만원 불렀던데 실적이 좋다고 보는 건데 오늘 얘들도 수급 때문에 살짝 밀리긴 했죠. 특별한 거 없고요.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APR가 흐름 들고 있고, 로봇 관련, 로봇도 오늘 AI 관련 좋다 보니까 출렁거렸는데 여진이 갖고 있는 어제 로봇스타였어요. 로봇스타도 어제 많이 올라서 팔았고, 로보티즈도 출렁거렸고, 우리 갖고 있는 두 번째 거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공부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파트 2에서 충분히 단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슈도 좀 많았죠. 근데 지금 정부 정책상 어제 기재부에서 사천에서도 막 사란 얘기 했던 거 하고, 지금 배당소득 분리가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인데 7, 8월 달에 출렁거리고 행보했던 게 왜 그랬죠? 그때 정책에 대한 불안감, 대주주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가세도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약간 부자 감세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봐야 되는 정책 이슈죠. 뭐 지금은 무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7, 8월처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나 우리 종목들은 여전히 빅스윙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여전히 안 늦었어요. 지금 막 가는 것도 있지만 빅스윙상 우리 충분히 유의있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스토리와 시장 뉘앙스를 많이 전달드렸어요. 화랑장에도 메뚜기 매매 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비하는 측면, 쏠림을 경계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봐주시고, 자, 파트 2 넘어가서 우리 포트 수급 점검 같이 해보겠습니다.